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신사고 우교과서 1 제4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토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명문인데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32쪽입니다. 그럼 바로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란 무엇인가? 토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토의란 공동의 관심사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최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토의의 개념이죠. 토의 참여자들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문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토의의 좋은 점이 뭐냐?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문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토의의 장점.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이 뭡니까? 토의의 장점, 그러니까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토의할 문제나 주제를 논제라고 하는데 토의 논제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실, 가치, 정책 이 세 가지로 지금 논제를 나눌 수 있다. 논제의 세 가지 유형이죠.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토의 논제를 사실 논제라고 한다. 사실 논제라고 한다. 사실 논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토의 논제를 사실 논제다. 그리고 학교 내 CCTV 설치 바람직한과 같이 어떤 사안이나 정책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가치 문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급 문고 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이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나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문제를 정책 문제라고 한다. 사실, 가치, 정책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토의는 토의 참여자가 의견과 해결책을 발표하는 방식이나 논제의 성격, 청중의 참여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토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발표하는 방식, 논제의 성격, 청중의 참여 여부를 두고서 나누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패널 토의 나옵니다. 패널 토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명에서 6명의 패널들이 모여 청중 앞에서 최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 방식이다.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 방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패널 토의의 개념이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나 시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 심포지엄은 토의 참여자가 토의 논제에 대해 강연식으로 의견을 발표한 뒤 청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방식이다. 이것은 심포지엄에 대한 설명이죠. 심포지엄의 개념. 주제에 대해 여러 각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심포지엄의 특징이죠. 포럼은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포럼. 다른 토의와 달리 처음부터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여론을 반영할 때 많이 선택된다. 원탁 토의는 공동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방식이다. 원탁 토의입니다. 자, 133쪽입니다. 자, 토의의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배웠죠? 패널 토의, 심포지엄, 포럼, 원탁 토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의는 일반적으로 토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제시, 문제의 분석,
해결한 제시, 최선의 해결한 선택, 해결한 실천 방안 모색의 순서로 진행된다. 절차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문제 제시, 문제 분석, 해결 제시, 최선의 해결한 선택, 해결한 실천 방안 모색. 이것이 바로 뭡니까? 토의의 절차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참여자들은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논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하게 된다. 따라서 토의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토의의 일반적인 순서를 익히고 토의 논제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좋은 해결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토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나의 의견을 양보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의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지금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민감한 갈등 요소로 떠오른 청소년 컴퓨터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원탁 토의 형식으로 해결안을 찾아보자. 아까 원탁 토론은 뭐라 그랬죠? 원탁 토의는 공동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규모 집단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자, 토의 주제가 뭡니까? 문제는 청소년 컴퓨터 게임 중독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원탁 토의, 사회자가 있고요, 토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뭐죠? 컴퓨터 게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 상황이죠. 자, 오늘은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게임 중독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컴퓨터 게임의 중독과 원인, 중독의 원인과 영향, 문제 분석이죠. 자, 토의 참여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핵심만 쏙 정리해 주는데요. 바람직한 태도는 일반적인 순서를 익히고 논제에 대한 자료 철저히 조사, 상대방의 의견 존중, 자신의 의견 양보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 이 네 가지 태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게임은 오락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독 원인이죠. 특히 자기통제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왜 많이 빠지냐? 자, 자기통제 능력이 어른들보다 떨어지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원인 2번.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가정생활이나 학업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PC방처럼 마음껏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중독 원인이 뭐죠?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원인 3번이죠. 게임의 내용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자극적인 내용의 게임을 접하게 되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에서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얻어야 되겠죠? 토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적어놔야 되겠네요. 해서 얻고자 하는 것.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그게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밥도 안 먹고 밤을 새워 게임을 계속하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놀라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컴퓨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 1번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을 다짐을 해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해결 방안 1에 대한 반론이죠. 더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에 중독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신경정신과 의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일종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2번. 진단과 치료를 받자. 그러죠. 자, 135쪽으로 넘어가셔서요. 게임 중독에 빠진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게임에 빠졌었는데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또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제를 못해 매일 선생님께 혼이 났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과표를 촘촘하게 짜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저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을 촘촘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결 방안 3번.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일과표를 촘촘하게 짰다고 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반론이죠. 해결 방안 3번에 대한 반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일과표를 무시하거나 일과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을 공부해서 게임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해결 방안 4번. 그렇게 한다면 게임을 하면서 노는 시간은 줄어들고 게임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려면 책도 읽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요. 이미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게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거죠. 해결 방안 4번은. 저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호명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면 혼부터 냅니다. 혼이 나면 더욱 반발심이 들게 되지요. 부모님들은 무작정 혼만 낼 것이 아니라 게임에 빠진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해결 방안은 또 나왔죠. 새로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 5번이죠. 저도 이호명 학생의 의견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결 방안 5번에 동의합니다. 자, 소위의 절차 중요하죠. 이거 꼭 외워둬야 됩니다. 문제 제시, 문제 분석, 해결안 제시,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고 해결안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실천 방안 모색. 136쪽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택했습니까? 뭐죠?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 것 같다. 최선의 해결 방안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어떤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틈만 나는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컴퓨터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점차 게임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신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부모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1번입니다. 자, 컴퓨터 시간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깔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천 방안 2번. 무엇보다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방안 3번.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컴퓨터 게임이 어떤 점을 재미있어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자, 부모님이 컴퓨터 게임 말고 다른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결 방안 4번. 함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가 뭐 하는 거죠? 정리, 요약 및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약과 정리. 토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게임 중독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토의의 결론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게임 시간 통제, 구체적인 방안 정리하는 거죠. 기억. 시간 제한 프로그램 설치, 부모님과 대화 시간 갖기, 다양한 여가 활동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천 방안. 앞에서 했던 얘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배운 것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교재 131쪽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보시죠. 이제 글의 종류 설명문이었고요. 특징 보실까요? 토의 논제와 토의 유형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줬고, 토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토의 장면을 제시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토의의 개념은 뭐냐? 개념. 중요하죠. 공동의 관심사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최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논제의 유형 세 가지가 있죠.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 세 가지. 사실 논제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논제고, 가치 논제는 어떤 사안이나 정책이 바람직한 여부를 판단하는 논제다. 정책 논제는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나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제다. 토의의 절차. 자, 문제 제시, 문제 분석, 해결하는 제시, 최선 해결한 선택, 해결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자, 요거 토의 유형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게 된 것은 원탁 토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거 네 가지 특징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2개씩해요. 자, 6번 이제 실질적인 원탁 토의를 이제 보여줬죠. 컴퓨터 게임 중독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 자, 그래서 이것은 해결 방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데, 실천 방안, 적절한 게임 시간을 협의하고 사용 시간 제한하는 프로그램 설치, 자녀와 충분한 대화 시간 갖고 또 다른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부분 꼭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마이노트와 어휘 정리 그리고 관련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